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했고 대신 저를 키워준 이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분이 제게 해주셨던 모든 일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오래 망설였지만 이제는 조용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어 용기를 냈습니다. 그 당시 겨울 밥 짓는 냄새가 참 따뜻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길진 않지만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는지 어머니는 집에 계시지 않았고 아버지는 출장을 자주 다니셨어요. 그땐 그냥 어른들은 원래 다 그렇게 바쁜 줄 알았죠. 하지만 어린 저를 혼자 두기엔 아무래도 여건이 되지 않았던 거겠죠. 결국 저는 아버지 쪽 먼 친척 어른 댁으로 가게 됐어요. 그분을 저는 자연스럽게 이모라고 부르게 됐죠. 피가 섞인 건 아니었지만 그땐 그런 걸 따질 나이도 아니었고요. 이모 댁은 크지도 번듯하지도 않았어요. 작은 연탄 아궁이 하나 있는 시골집이었는데 밥 짓는 냄새는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죠. 겨울이면 바닥에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 둘이 발을 맞댔어요. 그게 뭐 대단한 기억도 아닌데 지금도 가끔 꿈에서 그 장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밥 됐다, 얼른 와서 먹어라. 이모 목소리는 늘 그 말투였어요. 밥 냄새랑 같이 따라오던 그 말. 지금은 아무리 애써도 들을 수 없다는 게 조금 서글프네요. 이모는 제게 단 한 번도 내 자식처럼 생각해 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는 그 말을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그분이 해준 밥, 사주신 도시락. 그런 것들이 그냥 말보다 더 따뜻했거든요. 그땐 몰랐죠. 그게 그렇게 큰 사랑이라는 걸. 그날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중학교에 올라가고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땐 괜히 다 짜증나고 어른들 말 하나하나가 다 거슬렸죠. 이모가 해주는 반찬도 옷 접어놓은 방식도 심지어 다녀왔니? 라는 말조차 귀찮게 들리곤 했어요. 저 그냥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말을 뱉고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죠. 이모는 그런 저를 보면서도 늘 한 발 물러서 계셨어요. 그래, 그럴 나이지. 그래도 밥은 먹고 가자, 응?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 있어요. 그땐 참 듣기 싫었던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은 자꾸 그 말투가 떠오릅니다. 그 시절 이모는 자주 기침을 하셨어요. 씻지도 않은 손으로 가슴을 툭툭 두드리면서 겨울이라 그래, 바람 들어서 하고 넘기셨죠. 약봉투 같은 것도 서랍에 들어있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전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그런 걸 물어볼 정도로 어른스럽다는 걸 그땐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어요. 이모는 내 엄마도 아닌데 왜 이러세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죄책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했다고만 생각했죠. 그날 저녁 이모는 조기를 굽고 계셨어요. 기름 냄새가 지글지글 번지고 작은 부엌안이 금세 따뜻해졌죠. 식탁엔 반찬이 몇 개 놓여 있었는데 조기 머리만 제 쪽으로 돌려져 있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이모도 묵묵히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드셨어요. 평소처럼, 아주 평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모 얼굴이 참 피곤해 보였어요.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가도 많이 꺼져 있었죠. 진짜 내 엄마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괜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밥도 굳이 저렇게까지 차려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였나 봅니다. 그분은 끝까지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봄이 시작될 무렵 저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이모는 부쩍 피곤하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병원에 가자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좀 힘들다. 괜찮아. 며칠 푹 쉬면 나아지겠지. 이모는 늘 그렇게 웃으며 넘기셨죠. 자고 일어나면 기운이 돌아오겠지. 약 좀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겠지. 저는 정말 그 말만 믿고 있었어요. 그 이상은 사실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 방 옆 얇은 벽 너머로 자꾸 기침 소리가 들리긴 했어요. 그게 참 거슬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문을 열고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소리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이모가 주방에서 그릇을 떨어뜨리셨는데 작은 접시 하나였지만 그날따라 그 소리가 꽤 크게 들렸어요. 놀라서 나가보니 이모는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조각을 주우시면서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시더군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힘이 자꾸 빠져. 근데 괜찮아. 그 말이 나중에 생각하니 좀 많이 슬펐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냥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모는 원래 저런 스타일이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괜히 도와드리겠다고 나섰다가 잔소리라도 듣는 게 싫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밤에 화장실 가려고 거실 불을 켰을 때 이모가 혼자 앉아 무릎 담요를 덮고 졸고 계셨어요. 불이 켜진 걸 느끼셨는지 왜 무슨 일이니? 하시며 고개를 드셨는데 그 눈이 전날보다 조금 더 퀭해 보였던 것도 같고 입가가 하얗게 텄던 것도 지금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도 저는 그냥 말없이 화장실만 다녀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아니, 그때 단 한 번이라도, 이모 괜찮아요? 라고 물어봤더라면,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끝까지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제대로 내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모가 입원하셨다는 말이었고, 입원 수속은 이미 다 끝난 상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순간 당황했지만 막상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모는 아무렇지 않은 듯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니? 추웠지? 잠깐 나가서 물 좀 받아와 줄래? 그 말투는 늘 같았어요. 아플 때조차 이모는 제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작은 병실, 하얀 벽, 창틀에 기대어 떨어지는 겨울빛. 그 모든 게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이모는 환자복을 입고 있었고 손등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마저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더군요. 마치 손님이라도 맞을 준비를 해둔 사람처럼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모는 말없이 제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그 손이 참 얇고 차가웠어요. 평소엔 바쁘게 움직이시던 손, 계란말이 만들 때 쓰시던 손, 이불 끝단을 정리하시던 그 손이 그날따라 아주 천천히 제 손등을 쓸어내리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런데도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늘 그래왔듯이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표정으로만 전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뭐라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았지만 괜히 입을 열었다가 울음이 터질까봐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그날 병실에서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흘렀어요. 말이 없어서 그런 건지 마음속에서 무언가 자꾸 올라오는데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는 그날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조용히 그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이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이모는 그 후 며칠을 병원에 계셨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조문객도 몇 명 없었고 이모는 그렇게 아주 단정하게 떠나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는 이모 댁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정리라기보다 그냥 그 공간에 한번 앉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밥 냄새가 배어있던 작은 부엌, 이불 냄새가 남아있던 방 한 구석,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하더군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얇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작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봉투엔 제 이름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이모다운 말투로 짧고 조용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 나한텐 너 하나면 됐다. 피는 안 섞였어도 나는 너를 딸이라 생각했다. 내가 웃을 땐 나도 좋았고 내가 울 땐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도 고맙다. 잘 살아라. 아프지 말고. 저는 편지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울지도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눈이 따끔한 채로 마치 그 종이가 이모 손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모를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나를 키워주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엄마였다고 말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엄마도 있다는 걸 이모가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받을 땐 되도록 미루지 않으려고 해요. 고맙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지금 아니면 못하는 순간이 올 수 있으니까요. 아직도 가끔 이모가 해주신 조기 냄새가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땐 혼자 밥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함께 살던 그 시절을 회상하고는 합니다. 이모, 이제는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제서라도 말해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였다고.